애증과 사랑이 넘치는 미스터리. 네, 이재용 씨 얘기가 나왔어요. 네, 노컷 뉴스인데요. 그러니까 땡큐 삼성이라고 그 주지사가 얘기를 했다고. 미국 내 주지사죠. 미국의 텍사스 주지사. 텍사스 주지사가 땡큐 삼성 10회를 반복했다. 텍사스 축제 분위기,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20조 원 뭐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파운드리 반도체. 아니 저거를 내가 2달 전부터 어차피 그러니까. 텍사스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린 다 얘기했죠. 얘들은 지금 기뻐하네요. 지금 우리가 영어 방송도 해야 할까 봐요. 너무 빨리 나갔어 우리가. 네. 텍사스 교민들이 듣고 좀 알려줬어야 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영어 이번에 맞아. 진짜 중요한 네. 게 아까 변주현 아나운서의 발랄한 헤드라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브라이언 디스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성명을 냈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 이번 발표는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5월 정상회담을 포함한 양국의 지속적 노력의 산물이다. 아주 그냥 사방에서 숟가락 얹으려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네. 대부분 땡큐 삼성 아니면 뭐 이재용이 뭘 했다. 이런 식으로만 나와요, 제목은.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어. 이거는 바이든과 문 대통령 덕이다라고 얘기를 그렇지. 하는데 어. 정작 우리 언론은 이재용밖에 안 잡는다는 거지. 내 말이에요. 근데 사실 지금 이 성명이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렇게 발표한 거잖아요. 제이크 설리번, 우리 맨날 말하던 그 그렇죠. 설리번. 예. 네.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미국 국내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성명이잖아요. 왜냐하면 하긴 지금 그러네. 안보 담당이 왜 반도체 갖고. 하긴 뭐 자, 반도체를 중요하니까. 전략으로 한다는 얘기겠지만. 그러니까 공급망. 반도체를 국가안보의 일환이다라고 얘들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텍사스 주잖아요. 텍사스 주는 어디가 주지사예요? 공화당이에요. 공화당. 그리고 텍사스의 지금 분위기 자체가 걸핏하면 수십 년째 우리 분리 독립할 거야! 부들부들 하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 텍사스 주지사가 이 모든 공을 다 차지하게 내버려 줄 수가 없어요. 어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걸 잊었어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이거 바이든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한 거예요라고 이 사람들은 계속 외치고 있는 거죠. 예. 피른니님께서 불쌍한 바이든 이재용 때문에 묻혔네. 괜찮아. 우리 언론에만 묻힌 거지 뭐. 바이든이 뭐 도중동 신경 쓰나? 네. 아니 근데 화나겠다. 만약에 우리 언론 이렇게 쭉 보면은 아니 바이든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다 해는 건데 열받지. 왜 삼성 얘기만 있지? 이러겠다. 열받지. 자, 그래서 어차피 이제 텍사스로 갔으니까 좀 뭐 뉴스는 다 들었으니까 송작가 TV는 그런 거 방송하면 재미없잖아. 그렇죠. 왜 텍사스를 갔을까? 앞으로 텍사스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이건 어디서도 못 듣는 얘기예요. 네. 외계인이 해준 얘기입니까? 그거야. 오, 텍사스의 가장 유명한 관광지가 어디입니까? 그 UFO 많이 나오는 로스웰입니다. 로스웰 하면은 진짜 외계인 나타나는 그 동영상. 그렇죠. 네. 로스웰에 UFO가 떨어지고 그렇죠. 거기에서 수거된 외계인. 굉장히 많은 외계인의 잔해, 이게 외계인 네, 시체뿐만 사체. 아니라 우주선의 잔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주선의 잔해 어디까지가 속에서 진실인지 모르겠네. 네. 그 영상도 막 있더라고. 네. 그 외계인의 잔해 속에서 그 찾아낸 특별한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반도체였습니다. 거기서 반도체가 나온다고요? 그렇죠. 외계인 비행기 안에서 네. 실리콘을 이용한 이 소재를 찾아낸 거예요. 이 전기 회로를 찾아낸 거야. 그때까지 지구상에 존재했던 전기 소재들은 대부분 전선으로만 연결이 돼 있었죠. 도체죠. 네, 도체로만 돼 있었는데 이걸 도체와 부도체를 동시에 하는 실리콘 소재에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영상은 조작된 영상이라고. 아니 그건 시체 해부하는 영상이 그렇고 이제 그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 영상 아니 정말 반도체가 발견이 된 거 맞아요. 맞아요. 그 당시에 거기에서 수거됐던 많은 잔해들이 미국 그 군인들에 의해 갖고 이송이 됐고 거기에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태어났던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형상기업 합금이라든지 뭐 철이 아닌 다양한 물질을 합쳐갖고 만든 합금 기술 같은 것도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반도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트랜지스터를 막 개발하고 있던 그 상황에서 반도체라고 하는 IC 칩이라고 하는 특별한 소재의 전기도체가 만들어지고 쉽게 말해 지구의 과학 문명과 IT 발전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지구 최초의 미국 최초의 전문 반도체 생산업체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입니다. 헐. 그 회사에서 미국 최초의 반도체 그 소재, IC 소재를 처음 개발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우연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왜? 그 당시에 반도체라고 하는 방식의 그 회로 이용 기술은 지구상에서 아무도 이론적으로 제시한 사람이 없었어. 그러니까 모든 이론이 나오려고 하면 먼저 이론이 나오고 그다음에 실물이 나와야 되잖아. 그렇죠. 반도체만큼은 이론과 실물이 동시에 출현했던 물건이에요. 이걸 흉내낼 수 있었던 기술은 어디에 있다? 로스웰에서 발견된 외계인 잔해에 있다는 거예요. 와, 우리 지우 진지한 거 봐. 완전 되게 좋아하는데?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이게 이제 음모론으로도 존재하고요. 네. 아직도 이제 미국은 굉장히 많은 외계인들을 고문하고 걔네들을 통해 가지고 기술들을 만들어냈다는 얘기가 있어요. 김태형님께서 네. 이 이야기 마루님한테 말하면 또 유튜브 못 보게 하겠군. 맞아. 네. 이건 분명 음모예요. 그렇지. 딱 그거야. 코리아에 살고 있는 일명 성적가의 지시예요. 근데 이걸 내가 한 얘기 아니에요. 미국 오리지널 음모론으로 그게 나와 있었단 말이야. 권리 우리만 아는 외계인의 정보가 알겠습니다. 새고 있어요. 그래서 권리. 생각을 해봐. 왜 텍사스 같이 척박하고 그 당시에는 목장밖에 없었어 텍사스에. 그쵸. 근데 미국 최초의 반도체 회사가 어떻게 거기서 생길 수 있냐고. 근본적으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처음 기술은 외계인 거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네. 네. 자, 여기에서 시작돼서 인텔을 비롯한 수없이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이러한 기술을 발전시키고 사업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기업이 IBM입니다. IBM. 네. 그래서 사실 반도체와 컴퓨터를 만들어낸 IBM은 원래 사무기기 납품하던 회사였고요. 그 베스트 오피스 같은 회사였고, 이게 이제 국무성 안에서 이걸 하다가 이 반도체 프로젝트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세계 최초의 컴퓨터를 비롯한 그 후에 차세대 컴퓨터들을 만들어내고 반도체 공장을 만들고 반도체에 대한 세계적 확산을 만들어낸 기업이 또한 IBM인데 이 역시도 텍사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의 최초로 반도체 기술을 전했던 게 IBM이고요. 그걸 미국 설계도를 받아와서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한 삼성이 지금 전 세계의 반도체 시장을 싹쓸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싹쓸이의 가장 큰 역할을 해준 것도 IBM입니다. 왜냐하면 IBM의 전현직 직원들이 지금 삼성전자 북미 지역의 모든 그 반도체 그 공급망의 유통망을 장악하고 있는 사장이에요. 그러니까 IBM, 인텔, 삼성 이 모든 것들은 반도체와 연관돼 있고 이거는 텍사스하고 연관돼 있고 그 시초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는 거죠. 외계인이다. 그렇죠. 그래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 대한 한국 기업 인수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본진을 차지하러 가는 것이죠. 한국 기업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를 산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미 그때는 기초 기술을 개발한 거고, 누가 사요? 누가 사요? 삼성이 사든 SK가 삼성? 사든 난 SK? 삼성이 살 거라고 보는데 아무튼 앞으로 지금 있는 이제 첨단 응용 과학 기술들은 사실상 후발주자인 삼성이 다 쥐고 있어요. 지금 반도체 시장 안에서 특히나 이제 5나노 이하의 그 초정밀 반도체들을 생산하는 기술들은 전부 다 삼성이 특허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삼성의 특허를 IBM하고 공유하도록 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때 우리가 IBM 기술을 많이 받아다가 기술 개발했어요. 그래서 신규로 우리가 기술 등록을 하고 있는데
그 소유는 삼성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 IBM 안에 있습니다. IBM하고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자, 자세한 얘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 송작가 TV에서 그 진행을 했었던 얘가 이거 팟캐스트 방송으로 했었던 그 제목이 뭐였죠? IT 연대기죠? 모르겠습니다. 네. 한 IT 2년 연대기. 전에 했었던 팟캐스트에 있는데 송 작가의 IT 연대기를 한번 찾아보시면 그게 한 10시간 분량으로 10시간. 시리즈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찾아볼 테면 찾아봐봐 라고 말씀을 네.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래서 현재 텍사스 지역에는 애플이나 오라클이나 여러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다국적 그 엔지니어 기업들의 연구소들이 막 생기고 있어요. 거기에 삼성전자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삼성전자의 최첨단 기업 그 반도체 제품들은 깜짝 놀랄 만한 새로운 혁신 IT 기계로 만들어지게 될 거다라는 미래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로즈웰은 미국 뉴멕시코주의 도시로. 가깝잖아. 아 정말. 내 얘기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얘기를 하려고 꺼내온 꺼내오신 거예요. 건데 가까이 네. 있으니 뉴멕시코주와 텍사스주가 네. 가깝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가 여기에 만들어지는 그 반도체 공장이 진짜 3나노 이하의 최첨단 반도체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면 이게 단순하게 반도체 수급을 위한 용도가 아니라 깜짝 놀랄 미래 기술을 구현할 앞으로 전 세계 히트 상품이다.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기계가 나와. 아이폰 이상의 혁신적인 어떤 기계를 만들어내는 용도로 쓰여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미리 예언을 하고 싶습니다. 네. 방금 두웰님이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최두열님. 네, 최두열님이야? 어떻게 이거 최두열? 최두열님. 네, 최두열님이 의미 있는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아무튼 제가 하는 얘기는요, 송 작가의 뇌피셜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러한 이제 음모론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과학자 그룹이나 미디어 그룹에서 나왔던 얘기를 정리해 준 거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송 작가한테 들었다고 하기가 뭐하면 미국에 있는 음모론자들이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더라. 아 왜 송작가 TV가 부끄러워? 부끄러워. 우리 블룸버그 통신. 괜찮아. 나 11만밖에 안 되니까 부끄러워도 돼. 아니 우리 네. 블룸버그 통신하고 같은 급이에요. 네. 아무튼 요와 같은 미래를 기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재용이 와갖고 그 공항에 내리자마자 엄살을 폈어요. 시장의 냉혹한 현실 직접 봐 마음이 무겁다. 나는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합니까? 우리는 반도체만 만들려고 했는데 미국 놈들은 이 반도체로 정말 어마무시한 걸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어. 날 그렇게 쥐어짜더라고요. 난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뭐 이런. 우리가 첨단 기술을 갖고 있다고 막 그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기술의 삼성 뭐 이런 자부심을 가졌는데 반도체만 만들 뿐이지 진짜 제대로 된 첨단 기술은 텍사스에 있는 이 IT 센터 안에 있더라라는 일종의 얘기가 아닐까. 더 혁신해야 된다는 거지. 저는 사실 이 뉴스 보면서 무슨 생각했는 줄 아세요? 와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해외 순방 갔다 올 때 기자들 이렇게 진짜 공항까지 가가지고 그 공항에서 한마디 듣거나 또는 바로 대통령의 소감이 나온 적이 단 1도 없거든요. 있어도 포털에서 노출을 안 안 시고 시켜주는데 근데 와 여기는 경제면 뭐 이런 데 다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백악관에서는 이재용을 차기 대통령으로 알고 있는 거야. 이름도 비슷하잖아. 뭐 이재용? 이재명 헐. 비슷해갖고 혹시 착각하고 프레지던트리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아닙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언론 보도만 보면 그럴 법도. 근데 음모론 얘기했으니까 가는 참에 내가 조금만 더 갈게요. 어디까지 가시려고요? 아무튼 이제 그 외계 기술 관련한 얘기들을 자꾸 하게 되는데 작년에 한참 트럼프 얘기할 때 했던 얘기라 좀 그래요. 그
작년에 하지 마세요. 그럼. 작년에 싫어 할 거야. 아, 왜 자꾸 작년에 트럼프를 공개됐던 트럼프에 의해서 공개됐던 첨단 신기술들 얘기한 적이 있어요 방송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우주군을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민간 기업하고 연구해서 가는데 그게 물질의 순간 이동이라든지 지금까지 전혀 없었던 새로운 차원의 추진체계, 비행체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연구되고 있고 이게 이제 민간 기업으로 흘러나온단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못 잡았잖아. 그 상황에서 그 프로젝트는 남아있거든. 그 기술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단순히 음모론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40여 가지, 이게 정확하게 26가지인가 그런데 지금까지 지구에 있는 인류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획기적인 기술이에요. 순간 이동이 된다니까? 여기에서 그 옛날 그 플라이 공상과학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하는 기술이 있고 그 기술을 40년 동안 민간 기관에 위탁해서 연구해 왔던 것들을 나사와 우주군이 다 끌어들여 갖고 그걸 통해 갖고 차세대 비행체부터 시작해서 각종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거다라고 트럼프가 야심차게 던졌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가 만들어지게 되면 또다시 미국이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또다시 세계를 제패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를 작년에 했는데 트럼프는 떨어졌어. 하지만 그 기술은 어디 안 갔단 말이야. 그리고 그 기술을 개발해갖고 민간하고 뭘 하려고 하는 시도는 이미 20 몇 년 동안 있었어.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기술들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원초적인 이론뿐만 아니라 그 안에 부품이라든지 뭐 추진 원리라든지 이런 걸 제조해줘 갈 수 있는 이런 류의 부속 기술들이 필요하겠죠. 그게 삼성의 최첨단 반도체일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연관돼 갖고 앞으로 만들어질 미국의 새로운 기술의 출현을 충분히 예고하고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5G, 6G 통신 이런 거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갑자기 뭐 양자 통신을 통해 갖고 시공간을 뛰어넘는 통신이 나올 수 있는 거고 타임머신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진짜 물질을 그대로 전송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실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나는 이재용이 이것의 미래를 보고 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니네 반도체 회사가 필요하다라고 귀뜸을 해줬을 거다라고 그렇게까지? 생각합니다. 네, 제 음모론의 끝은 거기에 있습니다. 결국은 외계인인 거죠. 네. 네. 자, 여기까지는 레드선 잊어버리시고요. 네. 왜 이제